이번 특종은요,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메디나 첼리 마을에서 열리는 토르 드 주빌로 축제. 마을의 오랜 전통으로 매년 11월 이 축제로 마을이 떠들썩하는데요. 그런데 이 축제의 실체는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뭐지? 왜? 아, 보기 겁난다. 불꽃이에요? 소불에다가? 저 왜 하는 거? 뜨거워하는 거 봐. 자, 그렇습니다. 축제 이름인 토르 드 주빌로는 불의 황소라는 뜻으로요. 살아있는 황소뿔에 일부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꺼질 때까지 황소를 피해 도망다니는 스페인의 전통 지역 축제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잔인한데? 아, 그럼 뭐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동물학대죠. 자, 토르 드 주빌로의 취지는 이 뿔에서 불길이 치솟는 황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르 드 주빌로 주최 측은요. 화상을 입지 말라고 황소 머리와 몸 곳곳에 두꺼운 진흙을 박아서 괜찮아요. 안 붙어요, 불이. 하지만 동물보호 활동가 엘리사 알렌은요. 이 축제는 황소의 눈과 몸 곳곳에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렇게 축제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는 소들이 매년 3,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아니, 그게 불에 대야 뜨겁습니까? 그 열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 눈에는 어차피 진흙을 안 바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눈은 그럼 멀쩡하냐고. 아니 근데 보통 유럽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전통 가지고 되게 뭐 미개하다는 둥, 비인간적이라는 둥 많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축제가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말했을지. 미개하다 그랬겠지. 이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르 드 주빌로 축제는 스페인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축제입니다. 스페인의 메디나 첼리 시장은 토르 드 주빌로는 천년 전통을 가진 축제입니다. 라며 토르 드 주빌로 축제를 옹호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황소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토르 드 주빌로 축제의 잔혹함을 맹비난.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축제를 법으로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휴, 진짜 저게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저거를 축제랍시고 한다는 게 난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굳이 소를 저렇게 잔혹하게 불을 그래. 붙이면서 용기를 시험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게 뭐 물론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생명 경시하는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축제로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특종 또한 황소가 등장하는 스페인의 축제입니다. 스페인 팜플로나 지역에서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산 페르민 축제. 이 지역의 소 성인으로 지정된 산 페르민을 기리기 위해 13세기경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축제인데요. 일명 엔시에로라고 불리는 성난 황소가 함께 달리는 행사가 특히 유명한데요. 저 막 다쳐요. 뭐 어떻게 안 받치겠어요. 위험해. 보기만 해도 위태로워 보이죠. 너무 빠르다.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저걸 왜 참가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난 저 앞에서 뛰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순간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같이 즐기는 그 심리는 알겠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엔시에로는 축제 참가자들이 흥분해서 날뛰는 황소들에게 일부러 쫓기며 이른바 죽음의 질주를 하는 것인데요. 부딪히고 다쳐도 수호 성인이 이 산페르민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축제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현재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축제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황소에 쫓기며 달리는 게 위험한 것도 문제지만요. 무엇보다 최근엔 산페르민 축제 자체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뭐야? 에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여자들이 상의를 벗는 것 같은데요? 벗기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산페르민 축제에서는 축제 열기에 취한 일부 여성들이 스스로 상의를 탈의, 남성들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일탈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자, 문제는 경찰이죠. 제가 산페르민 축제에 갔는데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특히 2008년 이후로 산페르민 축제 기간 동안 성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2016년도에는 축제에 참가한 남성 5명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아유, 심각하네 이건. 축제는 핑계고 그냥 범죄를 저지른 거네요, 그죠? 아니 여성들이 저렇게 상의를 벗는 건 자기들이 선택한 거니까 뭐 그거야 뭐 각자의 가치 판단에 맡기는 건데
그걸 성폭행을 하는 건 범죄죠. 그렇죠.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변질된 산페르민 축제의 추악한 면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축제 개최 지역인 스페인 팜플로나 시의회에서는요.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치안에 힘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기 다 잡히나. 선을 넘어버린 축제,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아무도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4위 공개합니다. 짜릿한 스릴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번지점프. 이 번지점프가 원래는 성인식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 유명하잖아요. 무슨 원주민들이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 그런 게 스포츠가 됐다라는. 이거 뛰어야 어른이다. 예. 이 번지점프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의 원주민인 로만 태콘족의 성인식 난골에서 유래한 겁니다. 아유 그래서 뭐야 위험해. 뭐야 떨어진 거 아니야? 뭐야? 자, 진정하시고요.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사고가 난 건 아닙니다. 너무- 저렇게 하는 거였어요. 저 안 죽었어요, 저거? 네, 안 죽습니다. 안 죽어도 이 목 저 뼈 어떻게 됐을 것 아니, 같은데. 저는 다치지, 저러면. 지금의 번지점프는 땅에 닿기 직전까지만 추락하지만요. 원조 번지점프인 로만테콘족의 풍습인 난골은 이렇게 20-30m 높이의 나무탑에서 뛰어내렸을 때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게 정상입니다. 안전장치라고는 다리에 묶은 칡넝쿨과 머리가 땅에 부딪힐 때 충격을 완화해줄 진흙이 전부입니다. 진흙이 충격 완화제라고. 밑에 그게, 그러니까 진흙을 그게 아무리 푹신해도 해놓은 20m에서 떨어지면 그게 푹신하겠냐고요. 아니 난 사실 땅에 닿고 안 닿고보다 칡넝쿨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식농꿀 너무 무시무시하다 진짜. 그러니까 괜찮을까? 아니, 뭐 탄성이 있나? 칡넝쿨에? 찔기나? 그러니까요. 예. 대충 그냥 묶어준 것 같은데. 이 로만테콘족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성인식을 하는 이유. 죽음을 무릅쓴 용기로 진정한 남자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용기를 시험하는 건 물론 남성의 머리가 땅에 닿아야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용맹과 이런 게 뭐 중요한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인류 사회에. 목만 아프지 무슨. 근데 지금 2021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번지점프와 농사 풍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아. 1974년에 바누아투를 방문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난고를 선보였던 사람이 실제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아 여왕 트라우마 생겼겠다. 아 뭐야? 실제로 난골 도중에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비극이 수차례 발생했지만요. 그냥 그렇겠어. 이 위험한 난골은 로만테콘족의 성인식 풍습이라는 허울 아래 심지어 바누아투 관광 투어 상품으로 홍보, 여러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중요하고 수호 중요합니다. 이제 그 안전하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걸 상품화했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네. 씁쓸한 거지. 네. 그리고 아동학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성인이 되는. 그렇지. 성인이 아닌 사람 뛰면 아동학대지. 악습입니다 악습.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1위 공개합니다. 고통이란 이름의 이것 의식. 자, 이번엔 인도네시아 멘타와이 제도의 원주민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 의식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뭐해? 아파, 아파. 입 뽑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깎아냈나 보다. 이를 깎았다고? 자, 그렇습니다. 병원도 아닌 곳에서 마취제는커녕 의료 처방 없이 망치나 끌로 치아를 갈아낸 뒤 덜 익은 바나나를 무는 것으로 이 고통을 감내하는 치아 갈기 의식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멘타와이 부족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행하는 전통 미 의식입니다. 멘타와이 부족민들 사이에서 미의 기준은 이 뾰족한 치아. 자, 이가 뾰족할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건데요.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자,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고 좋은 남성을 만나기 위해 사춘기 소녀들부터 성인 여성까지 저렇게 고통스러운 치아 갈기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야 저 마취도 안 하고 저렇게 끌로 하고 망치로 갈아낸다고? 그렇습니다. 저걸 다? 와, 너무 고통스럽다. 자, 그리고 멘타와이 부족 여성들이 치아 갈기 의식을 하는 또 다른 이유. 몸과 영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우리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자, 멘타와이 부족민들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어서요. 영혼이 육체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세계로 떠난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흡족할 수 있도록 문신이나 치아 갈기를 통해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병원도 아니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죠. 감염병 유형 있죠. 저거 잘못하면은 이 나갑니다, 저거. 나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 나이 들면 정말 100% 고생할 텐데. 그렇지. 심지어 아름다운 아내를 원하는 남편에 의해 치아 갈기 의식을 강요받기도 하지만요. 멘탈의 부족 여성들은 고통을 생각하면 아름다워질 수 없죠. 더 아름다워졌으니 남편이 떠나지 않겠죠? 아이고. 아니 그 정도로 떠나갈 남편들이랑 한번 가라 그러라고. 그 인생이 도움 안 되니까.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9위를 공개합니다. 여성 인권 발목 잡는 모모모 제도. 여성들 남성 허락 없인 병원도 못 가. 혼자 운전하던 여성 감옥에 구금. 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성 운전이 허락된 게 믿기지 않지만 2018년도부터였다고. 예. 여성 인권이 낮은 곳 중에서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많이 언급되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사우디 여성 인권을 발목 잡는 건 바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시행되고 있는 마흐람 제도, 일명 남성 후견인 제도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샤리아법이라는 이슬람 율법을 법체계로 따릅니다. 이 샤리아법을 근거로 여성들의 많은 사회 활동을 제약. 여성은 보호자인 남성, 마흐람의 허가 없이는 운전도 불가, 여행도 불가, 심지어 아무리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거죠. 예. 말이 좋아 보이지 무슨. 이게 그렇잖아요. 아플 때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해야 되니까 남자가 허락해준다.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긴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인권 침해죠. 아픈 사람 빨리 치료해줘야지. 이걸 왜 허락을 합니까? 최근에 이제 여성 운전도 허용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7년 왕위 승계자로 지명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마흐람 제도 상당 부분을 완화. 2019년부터는 여성도 남성 동의 없이 여권을 만들 수 있고요. 혼인과 이혼 신고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금지됐던 야외 스포츠 관람은 물론 병원도 남성의 허락 없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진전이라고 하니까 좀 씁쓸하긴 해도 근데 저 사회에서 많이 진전된 그렇죠. 거죠. 좋아지는 네. 것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을 받네요. 하지만 마흐람 제도가 완화됐을 뿐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요. 이전엔 여성의 야외 스포츠 관람 자체가 금지였다면 이제는 관람은 허용하지만 여성만 축구장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불가. 반드시 마흐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 무슨 애기예요, 애기? 그뿐 아니라 아빠,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올게요. 안 돼. 어디 여자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그래? 왜요? 이제 여자들끼리도 여행해도 된다고 허락해준 거잖아요.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확 감옥 보내기 전에 포기해. 남성 보호자인 마흐람이 딸이나 아내의 사회 활동을 원하지 않으면 불복종법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저지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불복종을 이유로 아버지가 딸을 감옥에 보낸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딸을 전과자 만드는 거야? 여행 간다 그랬다고? 허락을 해주는 거 있지만 결국 이 독소 조항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예. 막을 수 있는 권리도 둔 결국 거죠. 요거 피해가는 거 하나 딱 심어놓은 거네. 이거면 다 되잖아. 도깨비 그러니까 건강이잖아. 제도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흐람 제도인가 뭔가. 사우디의 여성 인권 신장은 사회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데요. 법제도 개선도 좋지만 인식을 함께 개선해야 제대로 된 사회 개혁이 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5일 공개합니다. 남편 죽으면 뭐뭐 돼야 하는 아내. 지도자가 죽으면 사회도 그 지위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예와 함께 묻었던 장례 풍습, 순장. 이 풍습이 21세기인 지금까지 행해지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순장이 진짜 있다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인도판 순장, 사티인데요. 사망한 남편을 화장할 때 살아있는 아내를 함께 불에 태우는 장례 풍습이에요. 야 이거 최악이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저게 아직 남아있다는 게 아니 남편이 죽는데 왜 아내가 따라 죽어?
자, 사티는 힌디어로 용감한 아내라는 뜻으로 힌두교 신인 쉬바의 아내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을 속에 뛰어든 사티의 모습이 힌두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관습으로 자리 잡기 시작. 일부 인도인들은 남편의 장례식에서 사티로 희생되는 것이 성스럽고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티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 사티로 죽음을 맞이하면요. 죽은 아내는 여신으로 승격되며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 그렇다 보니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의해 강요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그 위로금을 혼자 된 여성분에게 지원금으로 잘 살려고 주면 몰라도 그렇지, 사실 그게 인간적인 거지. 같은 돈인데 왜 저런 식으로 죽여놓고 그걸 주냐고. 이거는 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캠페인 이런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1987년 결혼 8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18세 소녀 루프 칸와르가 강제로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며 1987년 사티 방지법 통과. 드디어 인도 전역에 사티가 불법이 되었고요. 사티를 선동하는 사람은 사형 및 종신형, 또 미화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사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있구나. 범죄입니다, 범죄. 저는 뭐 쉴드가 쳐지질 않습니다. 이 원찬의 희생이 없게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악습이고요. 이거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게 적용이 돼야지. 그럼요. 더 감시를 해야죠.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여러 사람이 막 가담한 건데. 뭐 같은 패거리야 말리는 줄 알았더니만 와, 막 눈치도 봐 근데. 아니 백주대나죠. 아니, 행인들도 있는데.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 얼굴 다 찍혔잖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지난 4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길거리 CCTV에 포착된 납치 현장. 피해자는 27세 여성 아이자다 카나트베코바였고요. 사건 발생 후 그녀의 가족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 딸이 납치당했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아이고 어머니 좋은 소식이네요. 결혼식 피로연 준비하시겠어요? 경찰은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게 오히려 축하 인사를 했고요. 뭔 소리?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족들은 나급한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건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니야. 경찰 아예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범인도 안 잡은 거예요. 전통이 뭐 지금 아닙니까? 사실 키르기스탄에서는 신부를 납치해서 결혼하는 풍습, 일명 알라카추가 있는데요. 종족 번영을 위해 다른 부족에서 여성을 잡아오던 중앙아시아 일부 유목민족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와, 문제는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납치혼이 지금도 여전히 성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한 통계에 따르면 키르기스탄의 유부녀 중에 무려 20%가 납치혼을 당해서 강제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20%요? 2% 아니에요. 5명 중에 1 명? 네. 그러면 5명의 한 커플은 납치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키르기스탄에서도 납치혼은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강력 범죄인데요. 하지만 납치혼 문화가 워낙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불법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납치당한 여성이 저항하는 건 좋은데 싫은 척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와. 이게 결국은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잖아. 얘는 좋아했다고잖아. 마음속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난 죄 없다는 거잖아. 좋아서 안 달란 거라고? 성폭행범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 그래, 유혹했다 그러고. 네. 논리가 똑같네요.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납치혼을 거부하면 남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납치된 여성 아이자다는 진심으로 결혼을 거부하다가 이틀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야, 이게 결국에는 그냥 소유물로 여기는 전통이잖아요, 이게. 예. 사람들 사이에서도 납치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인식이 안 바뀌면은 백날 해도 또 안 맘리할 거란 말이죠. 결국 생각이 바뀌어야지. 지켜야 할 것은 이런 악습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